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휴가들 많이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집에서 쉬고 계시려나? 저도 휴가를 가려고 해요. 어디로 가느냐? 강원도 양양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들 더운데 푹 쉬는 그런 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참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나요? 나는 참 가진 게 없고 부족한 거 투성인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참 부럽기도 한데 참 시기심도 든다. 참 세상 너무해. 나한테만 이리 가혹하네. 하는 그런 생각 안 되시나요? SNS 같은 것들 보면 그런 생각 자주 들어요, 저도. 근데 또 누군가는 이런 저를 보면서 네가? 넌 참 행복해 보이는데?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라고 다를까요? 가끔 SNS를 훑어보다 보면 좀 행복 속에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 자신도 모르게 부러움이 들고 약간의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난 난데 왜 자꾸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 걸까? 나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마음은 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걸까? 근데 이런 체념에서 끝나면 굉장히 슬픈 삶이잖아요? 그쵸? 계속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해보니 내가 가지지 못한 외적인 것들에 좀 부러움을 많이 느끼며 살았구나. 그랬었구나. 눈에 보이는 거, 겉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사고 싶지만 사지 못했던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기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느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러움이 과해지면 필시 시기심이 되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자기 자신만이 아는 속마음 속에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시기심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내 삶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쩐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 마음속에 작은 시기심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은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난 시기심 없는데? 하는 사람도 SNS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거기에 멋진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꿈꿔왔던 것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안 들겠냐 묻고 싶네요. 그래요. 아무튼 저도 제 안에 많은 부러움과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순간은 왜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거지? 그거 되게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들이었는데 왜 당연하지? 숨쉬고 살아온 모든 순간들, 내가 갖고 온 나의 길, 다 왜 당연하게 여겼던 걸까?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인정하니까 들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작은 오솔길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그 길은 정갈하고 아담하죠. 잘 갖고 왔으니까. 근데 우연히 다른 사람의 길을 하나 봤어요. 진짜 말 그대로 꽃밭이고 꽃길이네요. 그죠? 예쁜 나비들도 날아다니고요. 어쩐지 저곳의 공기는 이곳의 공기와 다를 것만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참 정갈하고 깔끔하던 나의 길이 참으로 볼품없어 보입니다. 아름답진 않아도 마음에 들던 길이었는데 한순간에 볼품없고 거지 같은 길로 변해버렸네요. 이러면 참 슬프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이,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당신의 매일 매 순간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초라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내가 왜 예쁘지도 않은 걸 오래 봐야 돼? 왜 그래야 되지? 라고 묻기 전에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나를, 내 모습을. 그러다 자세히 보게 되고 이것도 할 수 있었나? 저것도 할 수 있었고 또 좀 잘하는 게 많구나 하면서 나를 그렇게 관찰하고 보듬다 보면 아주 오랫동안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다 중간중간 다른 사람들이 꿈 같은 길을 걷는 모습을 보고 잠시 휘청이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내 길로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고요? 내 길은 나만이 아는, 그리고 나의 가족들만이 아는, 나의 친구들만이 아는 오직 나만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들은 절대 외적인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숨겨진 보물과도 같아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을 뿐이죠. 사람들은 너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게 여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내가 갖고 온 깨끗하고 정갈한 길, 그건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나날 동안 당신이 인내하며 써온 찬란한 이야기들로 만들어진 당신만의 꽃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오며 끝끝내 놓지 않으며 가끔은 손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며 그렇게 만들어온 당신의 찬란한 길입니다. 그 길을 자기도 모르게 저평가하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쵸? 이제 그런 일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저와 당신이 걷고 있는 우리의 길이 참 예쁘지 않나요? 참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 한 번뿐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박찬희 작가님의 에세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 잃지 말고 지금까지 걸어온 내 길을 보면서 가끔 힘들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땐 뒤를 돌아봐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들이 참 잠언 같았달까요? 저한텐.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적었죠. 삶에 지쳐있는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 그런 말들이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네,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본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지 않을 미래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내는 당신. 당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이미 자신의 미래는 불행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이다. 이건 너무 이른 체념이다. 한 챕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왜 미래를 섣불리 단정짓고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그저 짐작하고 있는 것일 뿐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르는 것이다.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이 걱정하는 미래는 현실이 아니고 당신이 만들어낸 가상 속의 세상일 뿐이다. 미래는 나도 당신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에 걱정되기도 하겠지만 알 수 없기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올지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지도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어떤 행복이 찾아올지 모른다며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다.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모르겠다며 포기해버린다면 문제는 언제까지고 문제인 그대로 남는다.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아니, 답이 있기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 끝까지 붙들고 노력한 사람만이 결국 그 끝에서 답을 찾는다. 내가 찾은 답이 정답이 아니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정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생에 주어진 문제에는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에 내가 제시한 답이 곧 내 길이요. 그것이 내 삶의 정답이 된다. 그렇게 하나하나 나만의 답을 제시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에는 영원한 실패도 영원한 성공도 없다. 중간중간 작은 결과들이 있을 뿐. 그것들은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 셀 수 없는 정거장에 불과하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성공한 것도 아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좌절하며 무너지지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들떠서 거만해지지도 말아야 한다. 당장의 작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 길게 보고 넓게 보자. 결국 훗날 돌아보면 그래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실패냐, 성공이냐, 그것에 중점을 둘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느냐이다.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 여부를 떠나 내가 느낀 것들이 있고 그로 인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실패냐 성공이냐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인생은 과정이다. 실패해도 과정이고 성공해도 과정일 뿐이다. 죽음이 방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다.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내 삶에 끼어들고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준 건 언제나 그랬듯 행복했던 기억들이다. 과거 속의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 시간 속에 행복했던 추억들은 지나가지 않고 내 마음 한편에 숨어 있다가 살다가 지치고 괴로운 순간들이 오면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에 맞선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행복이라도 그것이 훗날 발휘하는 힘은 결코 작고 사소하지 않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나눴던 대화, 가족들과 모두 모여서 먹었던 저녁 한 끼, 생각 없이 웃을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 당시에는 사소했을지 몰라도 그 사소한 행복들이 모이고 다듬어져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는 불행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방패가 된다. 그러니 당신아, 매 순간 곁에 있는 행복을 빠짐없이 힘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행복했던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패는 견고해질 테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라. 솔직히 너무 흔한 말이라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것이다. 또는 잘 알고 있지만 스스로의 모난 점들이 자꾸 눈에 밟혀 차마 자신을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나를 사랑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운 존재이니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와 같은 뻔하고 감성적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초라하고 부족한 나조차 결국 나라는 걸 인정하자는 것이다. 왜 그리도 못났냐며 호통쳐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나의 치부를 똑바로 마주할 때 오히려 사람은 그 순간에 성장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려운 당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조금은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봐 주기를. 인생에서 한 번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삶을 살아보자.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 드높은 목표에 도달해보자. 살면서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어야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성취에서 오는 자신감과 뿌듯함은 상상 그 이상의 행복을 선사한다. 삶의 만족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가장 후회스러운 인생은 실패를 많이 한 인생이 아니라 시시하게 흘려보낸 인생이다. 어차피 태어난 거 세상에 내 발자국 크게 하나 남겨보자. 그 하나로 인한 자부심으로 평생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 혹시 또 모른다. 하나를 이뤘더니 더 큰 목표가 생길지도. 주체하지 못할 자신감으로 끝없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정말 위대한 무언가를 이뤄낼지도. 그러니 당신아, 한 번쯤은 현재에 만족하기보다 고개를 들어 위를 향해 나아가라. 어쩌면 사람의 눈이 몸의 높은 곳에 위치한 이유가 지금의 자신보다 높은 곳을 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세상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잘하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만 엇나가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나를 상처내는 인간관계, 여기저기 치이고 쓸리며 쌓인 피로는 점점 그 몸집이 커져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한다. 하지만 사실 그 고통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날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악물고 버텨내며 이룬 꿈, 결국 좋은 추억으로 남긴 이별, 내게 상처 줬던 사람들 덕에 얻은 사람을 보는 안목. 내가 겪었던 고통이 없었다면 마침내 이루고 이겨내고 깨우쳤을 때
그 성취 또한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용감히 맞서 싸우길 바란다. 그리고 마침내 이겨냈을 때 한층 더 성장해 있길 바란다.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들과 싸워야 하며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고통이 있기에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강한 사람들이 행복을 쟁취한다. 그래서 고통은 때로 행복의 다른 말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나이, 키와 몸무게, 습관이나 목소리, 지금까지 살아온 삶? 아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꿈꾸는 미래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당신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고, 당신의 행복이다. 중요치 않은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에게만 충실하며 살아가면 된다. 시선도 돌리지 말고, 한눈도 팔지 말고, 그렇게, 그렇게 희망차게 살아가자. 누구에게나 삶이 권태로워지는 순간이 온다. 무엇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순간이. 이 시기에는 깊은 허무에 빠져 있어 쉽게 우울감에 휩싸이곤 한다. 삶이 기대되지 않고 끝없이 무기력해지는 나날이 계속될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서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 이 시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권태로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우울해지면 우울해지는 대로, 무기력해지면 무기력해지는 대로 잔잔하게 몸과 마음을 기대는 것. 억지로 벗어나려 애쓰기보다 오히려 나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다 보면 무사히 그 시기가 지나가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벅찬희 작가님의 에세이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일부에 속하는 내용이거든요. 1부가 한 번뿐인 삶을 대하는 태도, 2부가 사랑과 사람, 그 사이, 3부가 찬란한 인생을 위하여인데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1부 쪽에 속합니다. 저는 뭔가 이 책을 보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아니, 한번 들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게 공감이 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미래를 멋대로 단정하지 마라라는 그런 꼭지. 참, 그렇죠? 우리 뇌의 작동 원리가 예측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 항상 대비하는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 뇌가 원래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구나를 깨닫고, 인지하고, 그러므로 내가 좀 더 의식적으로 차분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생존 본능이 있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어떤 안 좋은 일도 아니야.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겁부터 내고 약간 이렇게 꺼려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제시한 답이 곧 정답이다라는 꼭지도 그쵸. 인생에 주어진 문제에 답이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제시한 그 답이 곧 내 길이고 내 정답이 되는 거죠. 가끔은 나 자신을 믿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맞다고 하는 길은 가끔은 그대로 걸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과정이다라는 부분. 인생에는 영원한 실패도 성공도 없다. 중간에 작은 결과들이 있을 뿐. 당신은 실패한 것도 성공한 것도 아니다. 라는 말. 인생은 과정이란 말.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다 인간들이,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개념이겠죠. 물론 뭐,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슬프지만, 내가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자기 합리화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패를 했어도 좌절보다는 재밌네? 약간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행으로부터 날 지켜주는 건 행복했던 기억들이다. 불행할 때 좋은 사람들과의 기억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게 어, 가끔은 아플 때도 있어요. 아, 그땐 되게 행복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왜 이렇게 아플까 하는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런 기억들로 살아가기도 하죠. 네. 그런 마음에 쭉 부분도 읽어드렸습니다. 이토록 못난 나라도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있죠?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저도 참 이 말이 되게 식상한 말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걸 누군가를 사랑할 때처럼 예쁘다 뭐 괜찮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안녕을 빌어주고 나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주고 나 자신을 어떤 돌봐야 할 존재로 보는 거죠. 우리가 반려동물을 돌보듯이 태어난 아이를 돌보듯이 말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연민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봐줄 때 한껏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한다. 이 말도 참 좋은 것 같은 게 사실 고통이 오면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 같아.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리프레이밍 하자는 것 같아서 괜찮았습니다.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정말 고통이 왔을 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김주한 교수님의 말처럼 회복 탄력성이 강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이란 꼭지도 괜찮았어요. 당신의 나이, 키와 몸무게, 습관이나 목소리,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네가 꿈꾸는 미래,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너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그리고 너의 지금의 행복이 중요한 거야. 중요치 않은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만 충실히 살아가면 돼. 그래, 그것뿐이야. 희망차게 살아. 라고 하는데 힘이 됐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뭘까? 내 키나 몸무게인가? 내 나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걱정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예. 이 순간에도 나의 어떤 하루하루는 지나가고 있고 순간순간은 스쳐 지나가고 있죠. 결국 조급하게 생각하고 나의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많은 신경이 팔려 있다면 나중에 정말 시간이 흘렀을 때 나는 뭐 하고 살았지?
왜 나는 그 순간순간을 다 헛되게 살았을까 하면서 정말 후회를 엄청나게 할지도 모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지금 결정되지 않은 내 주변의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삶이 권태로울 때 누구에게나 권태로워지는 순간이 온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죠. 그때 좀 쉽게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해요. 저 동감합니다.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었는데 작가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권태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우울해지면 우울해진 대로, 무기력해지면 무기력해진 대로 잔잔하게 몸과 마음을 기대자. 억지로 벗어나려 애쓰지 말자. 그게 더 우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게 감정을 느끼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생각으로 누르려 하기보다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운동을 하는 게, 몸을 움직이면서 걷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렇게 일부를 읽어봤어요. 한 번뿐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박천희 작가님의 책을 읽어봤는데 마치 잠언같이 뭔가 일리가 있는 말, 한 번쯤은 곱씹어 볼 말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항상 안녕히 주무시고요. 이 밤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 오지 않을 미래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내는 당신. 당신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이미 자신의 미래는 불행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이다. 이건 너무 이른 체념이다. 한 챕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왜 미래를 섣불리 단정짓고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그저 짐작하고 있는 것일 뿐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르는 것이다.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이 걱정하는 미래는 현실이 아니고 당신이 만들어낸 가상 속의 세상일 뿐이다. 미래는 나도 당신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에 걱정되기도 하겠지만 알 수 없기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올지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지도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어떤 행복이 찾아올지 모른다며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다.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모르겠다며 포기해버린다면 문제는 언제까지고 문제인 그대로 남는다.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아니, 답이 있기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 끝까지 붙들고 노력한 사람만이 결국 그 끝에서 답을 찾는다. 내가 찾은 답이 정답이 아니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정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생에 주어진 문제에는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에 내가 제시한 답이 곧 내 길이요. 그것이 내 삶의 정답이 된다. 그렇게 하나하나 나만의 답을 제시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에는 영원한 실패도 영원한 성공도 없다. 중간중간 작은 결과들이 있을 뿐. 그것들은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 셀 수 없는 정거장에 불과하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성공한 것도 아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좌절하며 무너지지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들떠서 거만해지지도 말아야 한다. 당장의 작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 길게 보고 넓게 보자. 결국 훗날 돌아보면 그래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실패냐 성공이냐 그것에 중점을 둘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느냐이다.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 여부를 떠나 내가 느낀 것들이 있고 그로 인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실패냐 성공이냐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인생은 과정이다. 실패해도 과정이고 성공해도 과정일 뿐이다. 죽음이 방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다.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내 삶에 끼어들고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준 건 언제나 그랬듯 행복했던 기억들이다. 과거 속의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 시간 속에 행복했던 추억들은 지나가지 않고 내 마음 한편에 숨어 있다가 살다가 지치고 괴로운 순간들이 오면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에 맞선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행복이라도 그것이 훗날 발휘하는 힘은 결코 작고 사소하지 않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나눴던 대화, 가족들과 모두 모여서 먹었던 저녁 한 끼, 생각 없이 웃을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 당시에는 사소했을지 몰라도 그 사소한 행복들이 모이고 다듬어져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는 불행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방패가 된다. 그러니 당신아, 매 순간 곁에 있는 행복을 빠짐없이 힘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행복했던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패는 견고해질 테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라. 솔직히 너무 흔한 말이라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것이다. 또는 잘 알고 있지만 스스로의 모난 점들이 자꾸 눈에 밟혀 차마 자신을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나를 사랑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운 존재이니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와 같은 뻔하고 감성적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초라하고 부족한 나조차 결국 나라는 걸 인정하자는 것이다. 왜 그리도 못났냐며 호통쳐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나의 치부를 똑바로 마주할 때 오히려 사람은 그 순간에 성장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려운 당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조금은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봐 주기를. 인생에서 한 번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삶을 살아보자.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해보자.
살면서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어야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성취에서 오는 자신감과 뿌듯함은 상상 그 이상의 행복을 선사한다. 삶의 만족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가장 후회스러운 인생은 실패를 많이 한 인생이 아니라 시시하게 흘려보낸 인생이다. 어차피 태어난 거 세상에 내 발자국 크게 하나 남겨보자. 그 하나로 인한 자부심으로 평생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 혹시 또 모른다. 하나를 이뤘더니 더 큰 목표가 생길지도. 주체하지 못할 자신감으로 끝없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정말 위대한 무언가를 이뤄낼지도. 그러니 당신아, 한 번쯤은 현재에 만족하기보다 고개를 들어 위를 향해 나아가라. 어쩌면 사람의 눈이 몸의 높은 곳에 위치한 이유가 지금의 자신보다 높은 곳을 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세상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잘하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만 엇나가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나를 상처내는 인간관계, 여기저기 지이고 쓸리며 쌓인 피로는 점점 그 몸집이 커져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한다. 하지만 사실 그 고통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날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악물고 버텨내며 이룬 꿈, 결국 좋은 추억으로 남긴 이별, 내게 상처 줬던 사람들 덕에 얻은 사람을 보는 안목, 내가 겪었던 고통이 없었다면 마침내 이루고 이겨내고 깨우쳤을 때 그 성취 또한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용감히 맞서 싸우길 바란다. 그리고 마침내 이겨냈을 때 한층 더 성장해 있길 바란다.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들과 싸워야 하며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고통이 있기에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강한 사람들이 행복을 쟁취한다. 그래서 고통은 때로 행복의 다른 말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나이, 키와 몸무게, 습관이나 목소리, 지금까지 살아온 삶? 아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꿈꾸는 미래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당신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고, 당신의 행복이다. 중요치 않은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에게만 충실하며 살아가면 된다. 시선도 돌리지 말고 한눈도 팔지 말고 그렇게 희망차게 살아가자. 누구에게나 삶이 권태로워지는 순간이 온다. 무엇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순간이. 이 시기에는 깊은 허무에 빠져 있어 쉽게 우울감에 휩싸이곤 한다. 삶이 기대되지 않고 끝없이 무기력해지는 나날이 계속될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서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 이 시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권태로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우울해지면 우울해지는 대로, 무기력해지면 무기력해지는 대로 잔잔하게 몸과 마음을 기대는 것. 억지로 벗어나려 애쓰기보다 오히려 나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다 보면 무사히 그 시기가 지나가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